나는 웃기고 싶은 게 아니라 살아남고 싶은 거다. 40년 방송 인생에 살아있는 전설, 이경규가 딸의 결혼식에서 깨달은 덜 고달픈 삶의 비밀. 오늘 공개합니다. 2021년 12월, 이경규는 서울의 한 예식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딸 예림 씨를 다른 남자의 손에 맡기는 아버지였습니다. 수많은 무대에 섰던 이경규지만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떨리지? 카메라 앞에서도 당당하던 그가 오늘은 말수도 줄고 눈가가 촉촉해졌죠. 결혼식장 입구에 서서 손님을 맞던 그는 말없이 하객들의 인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회도 보지 않았고 축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로서 조용히 딸을 보내는데 집중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이경규는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묘한 순간이었다. 슬픈 것도 기쁜 것도 아닌 그냥 끝 같았다. 그는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젊을 땐 앞만 보고 달렸어요. 일만 생각했죠. 그런데 아이가 커서 떠나가는 걸 보니까 그동안 내가 뭘 놓치고 살았는지 알겠더라고요. 이경규는 딸의 결혼식에서 처음으로 삶의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덜 고달프게 사는 법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이경규가 딸을 보내며 깨달은 덜 고달픈 삶의 철학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정작 중요한 순간들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일과 성취에만 집중하다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계신가요? 삶의 의미와 행복에 대해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으신가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특히 50대 이상이 되면 이런 고민이 더 깊어집니다. 그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을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통계를 보면 한국 중장년층의 68%가 삶의 의미와 행복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특히 자녀의 독립, 은퇴 준비, 건강 문제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죠.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중장년층의 70%가 더 일찍 삶의 균형에 신경 썼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60%는 인간관계의 질이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습니다. 저희 채널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중에도 이런 고민으로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달픈 이유, 혹시 삶의 본질을 놓치고 있어서는 아닐까요? 이경규 씨는 40년 넘는 방송 경험과 한 아버지로서의 깨달음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웃기고 싶은 게 아니라 살아남고 싶은 거다. 이 말은 단순히 방송계에서의 생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어떻게 지속가능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이경규 씨가 알려주는 덜 고달픈 삶을 위한 5가지 비결을 알아볼게요. 이경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면 망한다. 우리는 종종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끊임없이 소통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죠. 하지만 이경규 씨는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카메라가 꺼지고 모든 사람이 떠나고 나면 그때 진짜 나를 만나게 된다. 그 시간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심리학자 안토니 스토어의 연구에 따르면 의도적인 고독의 시간은 창의성 향상, 자기 이해 증진, 스트레스 감소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중장년기에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데 이러한 고독의 시간이 필수적입니다. 이경규 씨가 딸의 결혼식 이후 경험한 것처럼 때로는 삶의 속도를 늦추고 자신만의 시간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경규 씨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잘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습니다. 우리는 종종 충분한 지식 없이 강한 신념을 갖거나 자신의 경험만을 절대적 진리로 여기는 오류를 범합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 삶을 경직시키고 새로운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이경규 씨는 자신의 방송 경험을 통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며 항상 배울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방송 40년 했어도 매번 새롭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그날로 끝이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학습하는 마인드셋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가 장기적인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이경규 씨의 조언처럼 무지한 신념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삶은 한결 유연해지고 고달픔도 줄어듭니다. 이경규 씨가 방송계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은 비결 중 하나는 놀라운 꾸준함입니다. 절대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 몸 다칠 일을 만들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건강과 컨디션 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왔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프로그램을 놓치지 않고 항상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죠. 난 천재가 아니다. 그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부지런했을 뿐이다. 이런 꾸준함의 철학은 방송계뿐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인간관계 유지, 취미활동 등 모든 영역에서 화려한 성취보다는 지속적인 노력이 더 큰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캐럴 드웨건 이를 그리스라고 부릅니다. 재능보다 끈기와 열정이 장기적인 성공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이경규 씨의 40년 방송 인생은 바로 이 그리스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이경규 씨는 인간관계에 대해 매우 현실적인 조언을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 과감히 잘라내라. 모든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는 것은 때로 큰 스트레스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중장년기에는 제한된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할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이경규 씨는 오랜 방송 생활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 경험에서 건강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함께 가는 사람의 질에 따라 결정된다. 좋은 사람 3만 있어도 충분하다. 하버드 대학의 행복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노년을 맞이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양질의 인간관계였다고 합니다. 많은 인간관계보다는 깊고 의미 있는 몇몇 관계가 진정한 행복의 열쇠라는 것이죠. 이경규 씨의 조언처럼 인간관계에서도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할 때 우리 삶은 한결 덜 고달파집니다. 이경규 씨는 행복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중장년층은 자신보다 가족과 타인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경규 씨는 자기 자신을 먼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타인을 더 잘 사랑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동시에 그는 이타적 행동의 중요성도 잊지 않습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가치의 균형이 바로 덜 고달픈 삶의 비결입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아끼되 타인과의 관계에서 의미와 기쁨을 찾는 것이죠.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에 따르면 중장년기의 주요 발달 과제는 생산성과 침체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만의 욕구와 사회적 기여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이 시기의 핵심 과제라는 것이죠. 이경규 씨가 딸의 결혼식에서 느낀 것처럼 자신의 삶과 가족, 그리고 사회적 관계 사이의 균형을 찾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경규 씨의 이 5가지 비결을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첫째, 정신적 평화를 얻게 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질 때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치가 평균 40% 낮고 행복감은 30% 높다고 합니다. 둘째, 지속적인 성장과 적응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무지한 신념을 버리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할 때 새로운 상황에 더 잘 적응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연구에 따르면 학습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변화하는 환경에서 평균 60% 더 높은 성과를 내고 스트레스도 40% 적게 경험한다고 합니다. 셋째, 안정적인 성취와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꾸준함과 자기 관리의 힘을 믿고 실천할 때 단기적인 성공이 아닌 장기적인 성취와 깊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더 깊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현명하게 관리하고 질적인 관계에 집중할 때 더 적은 스트레스와 더 큰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행복 연구에서는 인생 전반에 걸친 행복의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가 바로 관계의 질이라고 밝혔습니다. 깊은 인간관계는 심지어 육체적 건강과도 직결된다고 합니다. 다섯째, 균형 잡힌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자기 사랑과 타인에 대한 배려 사이의 균형을 찾을 때 삶의 모든 영역에서 더 큰 만족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부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조금씩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이경규 씨의 비결을 실천해 볼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얼마나 자주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자기 성찰을 하는가? 내가 강하게 믿고 있는 신념 중에 잘못된 것은 없는가? 내 삶에서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좋은 습관은 무엇인가? 내게 에너지를 주는 관계와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는 무엇인가? 나는 자신과 타인을 균형 있게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한 간단한 실천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고독의 시간을 일상에 통합해 보세요. 매일 20분이라도 전자기기를 끄고 오롯이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명상, 산책, 일기 쓰기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둘째, 학습 일지를 작성해 보세요. 매주 새롭게 배운 것, 기존의 생각이 바뀐 것, 더 알고 싶은 것들을 기록해 봅니다. 이를 통해 열린 마음과 겸손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꾸준함 챌린지를 시작해 보세요. 건강, 취미, 관계 등 한 영역을 선택해서 30일 동안 매일 작은 행동을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 1000보 걷기, 가족에게 감사 표현하기 등이 있습니다. 넷째, 관계 에너지 맵을 그려보세요. 주변 인간관계를 모두 적고 각 관계가 내게 에너지를 주는지 빼앗는지 표시해보세요. 에너지를 주는 관계에 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계획을 세워보세요. 다섯째, 자기 사랑 시간을 일정에 포함시키세요.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오롯이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동시에 타인 배려 행동도 일주일에 한 번씩 실천해보세요. 이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하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가벼워지길 응원합니다. 오늘은 이경규 씨의 인생 지혜를 통해 덜 고달픈 삶을 위한 비결을 알아봤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라. 무지한 신념을 버리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라. 꾸준함과 자기 관리의 힘을 믿어라. 인간관계를 현명하게 관리하라. 자기 사랑과 타인에 대한 배려의 균형을 찾아라. 이 5가지 비결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이경규 씨가 딸의 결혼식에서 깨달았듯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취나 성공이 아니라 균형과 조화입니다. 특히 중장년기에는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더 의미 있게 설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경규 씨의 말처럼 인생의 짐을 함부로 내려놓지 마라. 책임감 있게 삶을 살되 그 안에서 행복과 평화를 찾는 지혜. 이것이 덜 고달픈 삶의 진정한 비밀이 아닐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사람 아닌 사람에게까지 친절하지 마라 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쇼펜하우어가 경고한 인간관계 3가지 기대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토닥토닥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